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는가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외 창업에도 활발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인재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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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 한동안 안 보이더니요. 특별한 주제로 돌아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두 분 정말 반갑네요. 아, 그래요? 저희도 반갑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과학감자 동물원 시간에 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신 거 아니에요? 네, 매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방송을 열심히 봤는데 전혀 기다리는 티가 나지 않아서 즐겁게 방송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네, 새 식구는 또 챙겨야 되니까 들켰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 며칠간 다녀오신 거죠? 한 열흘 정도 제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다녀오신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이번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인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세계 IT의 중심지죠.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라면 정말 과학기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 실리콘밸리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유명한 IT 기업들이죠. 뭐 애플, 구글 다들 아시죠? 네. 또 뭐 인텔, 화웨이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최근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국인 직원들을 많이 만나보고 네, 오신 맞습니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곳에서 만나본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이 우리 인재들의 해외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해외 취업 요즘 많이들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직접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 이 그래픽 반도체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엔비디아요? 저는 조금 생소한데요. 저는 그 노트북에 스티커로 붙어 있던데 혹시 그래픽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본 것 같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그래픽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이 GPU라고 부르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주로 이 GPU라는 것이 고사양의 게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에 그래픽 카드가 많이 쓰이면서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아주 높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기술에 이렇게 접목이 돼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엔비디아에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우선 이 엔비디아가 지난 10월 정도에 새롭게 사옥을 지었습니다. 네. 국내 취재진으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이곳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긴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5,00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건물 자체를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옥을 지을 때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서 설계한 뒤에 그대로 건물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건물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엔비디아가 굉장히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추세이긴 한데요. 엔비디아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국 사람도 많았나요?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국말이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이 회사가 최근 한국인 직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업무 환경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미국 회사들은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팀에서 딱 그 할 줄 아는 거 요런 거인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팀워크로 가는 거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보신 심유정 박사의 경우는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6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 엔비디아로 옮겨가게 됐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인재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최근에 우리 연구자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또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해외로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유력 기업들도 한국 학생들한테 이 인턴십 기회를 준다거나 또 이 아주 조건이 까다로운 미국 취업 비자를 내주면서 아주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에 진출을 하는 걸까요? 우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우리도 네. 잘 알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의 스카우트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연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연구실 출신의 학생 24명이 지금 이 애플이나 구글, 인텔과 같은 실리콘밸리 아주 유력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오는 9월에 이제 실리콘밸리 출근을 앞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적으로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더 노하우나 경험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쌓여 있고 그쪽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저도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연구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제가 앞서 만나본 이 최수민 학생의 경우는 실제로 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연구 내용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눈여겨본 이 선배가 추천을 해서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국제 학회나 기업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네. 꾸준히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무엇보다 연구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실의 경우는 국내 10여 개의 기업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 무엇인지 미리 발빠르게 찾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교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5년, 10년 후에 산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패스트 팔로워 모델이 아니라 저희는 리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먼저 산업체하고 어디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국내를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을 봅니다. 5년, 10년 후에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고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자, 그만큼 나름의 비결이 있으니까 해외 진출 비율이 많은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본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많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앞서 저희가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다양한 IT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도 퇴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연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 선진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주 도전적인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의 시야가 이제는 정말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해외로 정말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저도 아주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부럽기도 하고요. 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또 이 해외 진출까지 아주 겁없이 도전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국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가셨으니까 더더욱 그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내일 나흘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내일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또 이 실리콘밸리가 창업하면 또 창업의 천국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내일은 실제 이곳의 창업 환경은 어떤지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내일 꼭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내일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